매실, 소화력,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이유. 경기도 양평의 한 단독주택에 사는 74세 박순자 씨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표정이 점점 굳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질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은 밥은 아직 내려가지 않은 것 같고 가슴께는 답답하고 트림은 나오지 않는데 속은 꽉 막힌 느낌입니다. 순자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 하나, 반찬 하나에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어느 날 마당 한켠에 있는 오래된 장독대를 정리하다가 순자 씨는 유리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새콤한 향이 퍼집니다. 몇 년 전 직접 담가 두었던 매실청입니다. 예전에는 속이 불편하면 물에 타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땐 약처럼 챙겨 먹었지만 언제부턴가 잊고 지내던 존재였습니다. 오후 순자 씨는 미지근한 물에 매실청을 한 스푼 풀어 천천히 마십니다. 자극적인 단맛도 아니고 속을 확 뒤집는 신맛도 아닙니다. 그냥 입안이 개운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속이 덜 더부룩합니다.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참을 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실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한 번에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의 흐름을 조금씩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소화에 도움이 매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이 시니어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매실의 유기산 성분과 소화 촉진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매실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은 위액 분비를 적절히 도와서 소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속 더부룩함과 트림, 답답함이 반복됩니다. 매실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의 첫 단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전이나 식사 후 30분쯤에 매실을 마셨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나 과식했을 때 매실차를 드시면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 매실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매실의 살균 작용과 장 건강입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장 안에서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사나 복부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 매실 음료를 많이 찾는 이유도 바로 이 살균 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실은 여름 음식이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사계절 내내 속을 관리해주는 식재료입니다.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시는 분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매실을 적당량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고 몸 전체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입니다. 매실의 풍부한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몸속에서 에너지 대사를 도와 쉽게 지치는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매실의 이런 작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이 매실차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 매실차를 드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구연산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입맛 개선과 식욕 증진입니다. 순자 씨가 며칠 동안 아침마다 매실 물을 한 잔씩 마셨더니 식사량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억지로 먹지 않아도 입맛이 돌아왔죠. 입맛이 돌아온다는 건 몸이 다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실의 새콤한 맛은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물의 소화가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식사 30분 전에 매실차를 드시면 식욕이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성분과 건강 유지입니다. 매실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실을 꾸준히 드시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실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매실을 다양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제품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매실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매실은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덜 익은 생매실에는 체내에서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숙성된 매실청이나 가공된 형태로만 드셔야 합니다. 매실을 직접 담그실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매실 제품들은 안전하게 가공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당분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실청은 설탕과 함께 담가지기 때문에 당분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소량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매실청 기준 티스푼으로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마시면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매실청을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산 과다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매실의 유기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쓰리거나 명치가 아프신 증상이 있다면 매실 섭취를 줄이시거나 중단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치아 건강을 위해 섭취 후 물로 입을 헹구세요. 매실의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실차를 드신 후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정도 후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설사가 있을 때는 주의하세요. 매실은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변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설사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사가 있을 때는 매실 섭취를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매실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실차입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한 컵에 매실청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매실의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30분에 드시면 소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회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실 원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실청에서 매실 과육을 건져내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매실 과육에도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남아있어서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에 매실 과육 몇 개를 넣어서 드시면 유산균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매실의 새콤함이 요거트의 신맛과 잘 어울려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매실 드레싱입니다. 매실청에 식초, 올리브 오일, 약간의 소금을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드레싱은 새콤달콤해서 입맛이 없을 때 샐러드를 드시기 좋습니다. 채소의 영양소와 매실의 효능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이 영양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매실 젤리나 매실 얼음입니다. 매실청을 물과 섞어서 얼음틀에 얼리면 매실 얼음이 됩니다. 여름철에 물에 띄워 드시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젤라틴을 넣어 매실 젤리를 만들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당분이 들어있으니 간식으로 드실 때도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기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불고기나 갈비를 재울 때 매실청을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누린내도 제거됩니다. 매실의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질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매실청 한 티스푼 기준으로
하루에 1, 2회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물 한 컵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회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무가당 매실 원액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자 씨는 요즘 속이 불편한 날이면 약부터 찾지 않습니다. 먼저 매실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선택 하나로 하루가 덜 힘들어집니다. 매실은 강하게 고쳐주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오늘 밥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하다면 매실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몸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